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6%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이 오늘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했었죠. 마이너스 3%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고가가 2.8%까지 튀어서 올라가다가 지금 마이너스 2.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가가 어디에 여러분들 5일선 부근까지 밀리는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로 삼아갈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응축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흔들릴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4% 정도를 주고 있는 이유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남해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남선알미늄 같은 종목들, 지수가 내려갈 때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흔들리실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선 대우건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최소한 빠르게 튀어서 올라갈 건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러분들 이 상승 각도와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는요, 이 구간을 빠르게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연이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뚫고 시원하게 상승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문을 할 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문들이 엄청나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 조금 올라오네라고 하면서 매도세를 쏟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1, 2, 3, 4, 5파동이 진행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20% 정도의 조정을 보여주면서 바로 쌍바닥 패턴을 완성해주면서 다시 한번 커브앤핸들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번의 상승 파동이 마무리가 되는 바로 이 대파동이 진행됐다라고 지켜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정도의 상승을 했었던 것이 이 상승폭을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눌리면은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로 삼아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란에 대한 재건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건설 종목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 건설 종목들 중에서도 대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다 더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미국과의 원전 협력 내용의 이슈로 이 원전 종목들이 굉장히 핫한 상황이었는데, 원전 쪽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우건설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양쪽 섹터에서의 수혜를 다 받을 수가 있으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20% 정도밖에 조정을 안 보여줬었던 것은 굉장히 주가가 견고한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상승에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뚫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가, 제가 여기 지금 파란색 선으로 칠해놓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갭으로 뛰어넘어서 시작을 했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우건설 비롯한 건설사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흐름을 지나서 이제 막 다시 한번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상황이면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탈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우려가 굉장히 있었던 상황인데, 그 판을 완벽하게 뒤집어줄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이 보시다시피 이 대통령 신규 원전 열어놓고 판단해야지 이념전쟁 도구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바로 1월 22일부터 나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전전 정권에서 탈원전 관련한 내용에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억눌려 있던 주가가 바로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대우건설도 우리가 비슷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최근의 추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은 바로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아직까지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관련한 내용의 이슈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튀어서 이렇게 윗단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우건설이 일단 급하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5일선에서의 종가상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가가 밀리는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도 보시다시피 이때도 저가상의 5일선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상의 5일선 구간에서 우리가 1차적인 진입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좀 더 급락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요, 이 딸려 올라오는 21선까지 자, 우리가 이 구간을 분할 매수 관점에서 1, 2차로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임을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역사적 신고가는 사실 50%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상승 파동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 구간까지는 최소로 무난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구간임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과거에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워니콜링스의 케이스에서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였었던 영역이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돌파 흐름을 보여줬었던 워니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구간이 돌파되고 나자 지지로 바뀌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가 못해온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조정의 기회의 찬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독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자, 오늘의 조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게 하락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래량을 급감시키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찬스로 삼아갈 수가 있겠고,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구간에서 4월 7일날 바로 장대 양봉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4월 7일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3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관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종가상의 5일선을 지켜내주는 자리가 연출될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기 바로 전날에 장대 양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영상의 8분 57초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매수 타점을 또 드렸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간에서는 야금야금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임을 우리가 관련주들의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봤을 때는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 찬스를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니 이 사람 그냥 대우건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렸었고, 돌아나가는 자리에서는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었던 바로 3월 20일 날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으므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3월 20일 날 17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인데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에서 대우건설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던 상황이고,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그 구간을 넘어서 대우건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고가 대비해서 20% 가까이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기 이전에 흐름을 다져놓고 대우건설이 올라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넥라인을 부러뜨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이런 쌍봉 패턴으로 빠지는 케이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는 매수까지 짚어봐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도 대응 안내까지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타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앞전에 대우건설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21선에서의 지지를 받아놓고 다시 한번 5일선을 종가상 굉장히 수상하게 올라탔었던 구간이 3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10일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자, 우리가 대우건설이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짚어봐 드렸던 만큼 3월 20일에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이 다음번 메시지 한번 지켜보시면은 3월 20일날 대우건설을 18,900원 영역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최근의 구간에서 매수 타점 드렸었던 구간은 4월 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16,820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대우건설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짚어봐 드릴 거고, 실시간 대응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대응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이 바로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때 엄청나게 분봉상 낙폭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자, 그 구간이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갭을 띄운 자리를 깨면서 다시 한번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었던 구간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실시간 대응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은 따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로를 비롯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제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광통신 관련 종목을 준비를 해왔다라는 말씀이고,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1파동, 2파동이 진행되면서 3파, 4파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나오고 5파동이 진행됐었던 대우건설. 자, 이 구간에서 ABC로 무너뜨렸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컵앤핸들 패턴으로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전에 진행됐었던 요 파동 자체가 한 번 더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최소로 3만원 구간까지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엔 특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이전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력하게 튀어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워니콜링스가 그러했듯이, 자,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가 어디였다라고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뚫고 올라간 다음에 그 구간에서 저항이 돌파되고 나자 지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던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렇게 돌파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그 구간을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던 것처럼, 그러면서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승했던 파동이 다시 한번 대칭으로 이렇게 연출이 됐었던 것처럼,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대한광통신이 최근에 있었던 종목인데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돌파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처럼,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 자, 무려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2007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선 대우건설을 매도할 게 아니라 이 저가상의 5일선까지 눌리는 구간에서 1차적으로 추가 매수, 그러면서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면서,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전에 제가 이런 구간에서 20% 가까운 하락이 연출되기 이전에 매도 타점까지 안내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매도 타점 대응 안내까지 좀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보고 있고요.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